안녕하세요. 최서영 변호사입니다. 제가 어제 코감기가 들어서 좀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. 벌써 제가 유튜브 한 지도 대충 1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굳이 처음 걸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요. 대충 1년 됐는데 또 이렇게 상태가 안 좋네요. 감회가 새롭죠. 이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유튜브 아직도 하니? 물어보는데 예, 아직도 합니다. 예, 계속 할 거고요. 계속 보시든지 마시든지 전 계속 할 거예요. 어쨌든 지난달에 1차 무과실 물피 사고 기억하십니까?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죠. 근데 놀랍게도 또 2건의 무과실 물피 사고가 있었습니다. 놀랍죠? 2달 동안 3건의 무과실 물피 사고가 있었어요. 대단해. 네, 첫 번째 거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.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한 상태였는데 2번의 사고를 더 당하고 나니까 그래, 내 몸이 괜찮은 게 어디냐, 차는 물건이다, 뭐 크게 안 다쳤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이제 차와 대화하는 수준까지 왔어요. 괜찮니? 그래, 괜찮답니다. 그래서 2번째 거는 아마 세차장에서 당한 걸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. 차 지붕이 찍혀고 패였어요. 근데 제가 그거를 그날 발견을 못하고 며칠 있다 발견을 했어요. 왜냐면은 제 키가 차 지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키가 아니라 갖고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? 지붕 고치려면 돈 많이 든다 하고 그냥 내비두기로 했어요. 그리고 뭐 탈 때마다 제가 지붕을 계속 내려다보면 화가 났을 텐데 지붕이 이렇게 보여야 되다 보니까 잘 화가 안 나더라고요. 역시 좀 안 봐야 돼. 그래서 2번째 사고는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고 3번째 사고는 며칠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났는데요. 제가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빵빵 뚫리니까 얼른 이제 밟아놔야 된다 하고 쭉 가는데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 이거 미쳤다. 내가 뭘 쳤나?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그래서 봤더니 돌이 튀어갖고 앞유리 가운데가 박살났습니다. 그래서 와 대박이다.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얼마나 다행이에요. 제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운전자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 상처는 가운데에 나갔고 제 시야는 방해가 안 돼서 그냥 계속 왔습니다. 그래서 걔도 내비둘라 하다가 그건 내비두면 나중에 앞유리가 갈라질 수도 있다고 해갖고 고쳐줬는데 그때 앞유리가 그렇게 박살났을 때 옆에 친구가 타 있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. 돌이 튄 거보다 더 깜짝 놀란 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또 뭐가 났네 하고서 가는 걸 보고 와 부천이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요. 저도 그렇게 평온하게 대처할지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어쩌겠어요. 돌이 튀었고 유리는 깨졌고 우린 안 다쳤잖아요. 그럼 됐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무과실 물피 사고를 단기간에 여러 차례 겪으면서 저는 긍정적인 마음만 강화한다는 이런 좋은 점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. 물론 수리비 들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어쩌겠어요. 제 치료비보단 낫죠. 네, 그래서 이번에는 물피 사고 시리즈는 오늘로 끝내고 부디 끝나길 바라고 오늘 주제는 임금 체불로 넘어가겠습니다. 임금 체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써진 기본급을 떼먹는 경우 잘 없죠. 그게 계약서 자체가 이제 못 박아 있는 거니까. 근데 이게 애매한 게 항상 수당입니다. 수당으로는 크게 법에서 정해진 게 4가지가 있습니다. 연장수당, 야간수당, 휴일근로수당, 주휴수당. 뭐 이름만 들으면 대충 뭐 한 3개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장수당은 이제 또 더 길게 일을 하는 거죠. 그러면 통상 임금 1.5배를 줘야 되고요. 야간 수당은 법에서 정하는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예요. 그때까지 일을 하면은 그것도 또 1.5배를 쳐서 줘야 됩니다. 휴일 근로 수당은 얼마나 일했냐에 따라서 이 곱해주는 게 조금 다른데 만약에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했다 하면 1.5배를 쳐서 주고 8시간 넘게 휴일 근로를 했다면은 2배를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추가로 내가 뭐 밤에 일하거나 아니면 휴일에 나와서 일하거나 했는데 수당이 없다. 그게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. 간단해요. 원래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되는 금전을 받지 못하면 모든 걸 임금이라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또 근로기준법상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데요. 만약에 수당을 안 줬는데 그거를 이제 고소를 해갖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당 4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. 주휴수당이 또 있어요. 이건 저도 듣고서 항상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서 오늘도 찾아봤는데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
이제 안 빠지고 개근을 하고 4주 평균을 내갖고 1주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이면은 일주일에 평균 1개의 유급 휴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주에 5일을 내가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은 일주일에 하루치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죠. 이거 안 준다? 당연히 이것도 수당도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체불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기본급은 이제 당연히 받는 거지만은 수당은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참 이게 요구하는 것도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정확히 명시해 놓은 계약서가 사실 많지가 않고.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임금 체불이고요. 자, 그러면 띄었다. 어딜 가야 되냐? 이거는 그래도 법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. 이 살고 계신 지역의 고용노동청이나 이제 근로감독관에 가서 찌르면 돼요. 그러니까 진정이나 이제 고소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.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돼요. 네. 그래서 이 진정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법에 정해진 기한이 25일 내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질 끌리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. 뭐 이렇게 소송 걸었다 해서 뭐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게 없이 사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못 받으면은 이 사람은 사실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. 그래서 법상의 기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 나갔고 웬만하면 이제 진정하게 되면은 잘 해결됩니다. 그리고 이런 수당 안 주고 버팅기는 일부 악덕 사업주들도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보통 깨갱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법의 힘을 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. 빌리는 게 아니라 법의 힘을 당연히 이용을 해야죠. 네, 그래서 오늘도 어디선가 열심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시는 분들, 이게 수당은 엄연히 임금이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잘 찾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. 네.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이제 그렇게 강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이제 일하고도 사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피해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아무래도 다른 법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게 정해 놓은 거겠죠. 네,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최세영 변호사였습니다.